우리 딸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갑시다. 남자애끼리가 손으로 먹으면 돼. 네. 나 손으로 안 먹는데 딸기. 여기는 죽향 딸기고 나, 장애 딸기. 나 포크 주면 안 돼 나는? 아, 저 새끼죠. 아 오늘은 분당 정자동에 상록마을에 있는 우성아파트에 왔는데 어떻게 20년 만에 오십니까? 너 분당 몇 년째 살았어? 딱 10년 차 됐지. 와 나 10년 동안 니네 집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집은 온 적 없고. 처음 야마다에 왔어. 먹으러 몇 아 번 여기가 오고. 상록마을 라이프라는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우성아파트고 여기가 1742세대 그리고 건폐율이 18%고 용적률이 218%더라고. 지하주차장이 없어 여기는? 있는데 1층짜리. 아 1층짜리. 아 그렇구나. 여기 보면 이게 주차장인 거지 여기가? 그렇지. 세대당 1.18대 돼 있던데 좀 부족하지 않아? 부족한데 여긴 그래도 큰 평수라서 두 대까지가 무료. 아 이 동은 46평짜리 동이야? 그치, 옆동이랑 같이. 아 46평만 있어 그러면? 여기는 46평, 여기 46평. 여기는 이제 큰 평수만 있고 46평 그리고 여기가 제일 큰 평수가 50평대 그 다음에 30평대 20평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치,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여기 분당 중에서는 고평수가 많은 단지. 그러면 여기 한번 좀 둘러보면서 분당 여기 재건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여기 상록마을도 있고 느티마을도 있고 무슨 병든마을도 말 있고 많아. 마을이 되게 많은데 마을. 그거부터 해가지고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상록마을 있잖아 여기가. 근데 상록마을이 밑으로 남쪽으로는 이제 정든마을인가가 있고 위쪽으로 뭐 느티마을이 있고 이렇더라고. 근데 상록마을이랑 이 마을들 여러 마을들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위치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때? 분당 개발이 원주민은 아니지만 야, 10년 살았으면 원주민이야. 아니지. 분당 개발 30년이 넘으니까. 아 90년대 입주한 그렇지. 사람들. 여기가 정자동이 맨 마지막 개발이라고 들었어. 서현 시범단지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여기가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이름이 한꺼번에 삽을 푼 게 아니라 하나씩 오다 보니까 서로 네이밍을 하지 않았을까. 상록이라는 이름이 푸른 잎을 가진 나무라는 뜻이잖아. 푸른 나무가 근데 많이는 없어요. 느티마을이면 느티나무가 많으니까 아닌 거 그치, 같고. 그치. 보통은 이런 구축 아파트 단지에 오면 나무가 엄청 많거든. 그리고 나무 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나무가 생각보다 별로 안 커서. 일로 내려가면 있어. 아 일로 내려가면 또 있어? 우성 아파트 특징은 정문 쪽이랑 후문 쪽이랑 약간 갈라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집값 차이가 난다고 들었거든. 아 여기서부터 이제 후문 쪽 라인들 이 뷰 때문에 가격이 뭐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숲 때문에 그 선택의 포인트 된다고 들어서 이쪽이 좀 숲이구나. 여기 새소리도 들리고 좋다. 새 똥도 많고 아 훌륭하지만, 이쪽이 여름 되고 이러면 여기가 잎이 피면 이쪽에 되게 상록수 여기가 상록마을만 있는 게 아니라 느티마을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 이어져 이 있어 도로가. 산책로가. 301동에 살면서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공원까지 이어지는 길로 산책을 하겠네. 나지. 한천을 가거나 걸어서 한 1.5km 중앙공원에 산책을 주로 하지. 아. 여기는 그냥 지하철 왔다 갔다 그냥 느끼는 정도. 분당에 산지 10년 됐잖아. 여기를 왜 선택을 한 거야? 10년 전에? 10년 더 되지 않았나? 그랬지. 여기 2006년에 샀으니까. 2006년이면 야 그거 언제야? 벌써? 2006년이면 서울 아파트 가격도 되게 우상향했을 때 올라가고 폭등했을 있을 때. 시기잖아. 그때 왜 분당을 선택을 했어? 일단 그때는 우리 형이 잠실 집에 이제 리센치 분양을 받아가지고 세를 돌리고 있을 텐데 갑자기 급등하는 서울 시세를 보고 이쪽. 나 혼자만의 선택은 아니었고 가족이 같이 어떤 움직이는 것 때문에 고려해서 40평대는 필요했고 그렇게 보다니 서울에 엔간한 데는 가고 싶지 않고 강남을 바라봤을 때 그때 대안이 아마 삼풍 아파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삼풍 아파트. 생각보다 비쌌거든. 이 금액으로는 좀 이제 40평대 살 수가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당시에는 용인도 막 개발을 하고 있었고 안양도 신도시가 개발하고 있었고 여러 대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강남하고 비슷한 분위기 강남산에 많이 이주했던 동네여서 분당을 찾아봤지. 당시에도 분당 집값도 많이 오른 편이었어. 2002년부터 2008년까지가 등락은 있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완전 폭등했던 시기인데 분당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 서울 오른 만큼 그 비교대로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제 뭐 서울 다음에 분당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분당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거품이 껴가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물론 하락을 했지만 분당이 하락폭이 더 컸거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얼마만큼 빨리 회복했느냐를 보면 서울은 빨리 회복해가지고 그 전고점을 뚫고 그 전고점에서 2배, 3배가 갔는데 분당은 또 그렇게까지 오르진 못했었거든. 바닥을 많이 키웠지. 회복하는 속도가 서울에 비해서는 느렸고 그 당시에 분당을 이제 구입했던 분들이 좀 비싸더라도 서울을 살 걸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 근데 그 아쉬움은 여유가 있었을 때인 거고 돈이 있었으면 다들 서울 샀을 거야. 그때 당시에 기억에 리센츠에 40평을 했을 때 신축이니까 여기랑 갭이 너무 컸어. 나는 사실 너가 리센트 10몇 평 살았던 적이 있잖아. 거의 11년. 나는 거기 가보고 되게 충격받았었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형이 살면서 그 장가를 일찍같이 모르고 같이 살자마자 장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너 혼자 살았잖아. 나는 이제 급하게 옆동으로 피신을 했는데 어. 그 옆동이 이제 12평 아파트였던 거지. 다시 여기 넘어온 계기도 그 12평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야. 여기랑 거의 동일하게 이런 같은
컨셉. 영재이가 왔구만. 안녕하세요. 아유, 왜 리센츠를 안 사고 여기를 샀는지 그 2006 얘기하고 당시? 있습니다. 2006년 당시에. 네. 리센치를 못 사고 여기 샀는지를. 못 사고 안 사고가 아니고. 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궁금한 거 하나. 지금 리센츠 30평대가 실거래가가 20억 정도 나오거든. 근데 여기가 46평이 실거래가가 한 17억 5천. 비슷해. 50평대가 실거래가가 19억, 18억 5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급 면적 기준 56평이 실거래가가 20억이 안 나오고 리센츠는 30평대가 실거래가가 20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도 그 정도 그러니까 갭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이게 평수가 한 70% 넓은데도 더 싼 거니까 그 당시에도 그 정도 갭이었었어. 근데 같은 갭이라도 그 당시에 느껴지는 체감은 그치. 20대 중반이었어. 그때 20대 1, 2억이랑 였으니까. 지금 1, 2억도 다르니까. 그치. 지금 그때 연봉 1억자와 지금 연봉 1억자의 숫자만 비교해도 그렇지. 화폐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딱 메이크 센스 하네. 여기 앞에 도로변 약간 시끄러운데 이 안쪽은 되게 조용하고 좋다. 조용한데 어쨌든 역세권이고 그 실내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95년 준공인데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한 집이지. 전혀 안 된 집이지. 매매를 샀는데도 집주인이 의지가 없었지. 집주인의 아버지가.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수리를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전국에 있는 그 여성분들 다른 그녀가 또 싫어할지 모르겠네. 들어가 봅시다. 여기 경비실이 있는데 무인으로 바뀌었대요. 이 옛날 구축 아파트라서 이렇게 딱 돼 있구나. 내부는 깔끔하게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어. 이걸 보면서 재건축 생각이 없구나 했는데 이슈가 터졌으니까 아마 이슈를 알았으면 안 바꿨을지도 모르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그렇지. 여기가 46평 수리가 하나도 안 된 95년 준공 그대로 있는 집입니다. 충고가 되게 낮긴 낮구나. 근데 왜 이거 도배 안 했어? 아니 야 이거 도배를 왜 안 했어? 장가를 빨리 갈 줄 알고. 아니 그럼 빨리 해 지금이라도.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실거주인데? 날림으로 지어놔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날림으로 졌다. 위 아래층이 다 이사를 오면 인사를 와. 그 인사가 이사 오셔서 축하해요가 아니라 저희 집 물세요. 세탁실, 욕조 이런 데서 노후화가 되기도 했고 잘못 짓기도 했고. 우성건설이가 거기서 지어서 우성 아파트인 거지? 그렇겠지. 우성건설이 지금도 있어요, 영정 씨?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성 아파트 엄청 많아요. 메이저 밑에서는 맞아요. 엄청나게 네. 큰 회사였으니까. 하늘이 저기 A1 평수가- 티셔츠가 있네? 저거 내가 만들었잖아. 어때요? 46평. 영정이도 지금 46평 살고 있잖아. 저희보다 거실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저희도 방 4개거든요. 근데 거실은 확실히 큰 것 같고 방은 우리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이거 남양이지 이쪽이. 베란다 확장을 하면 되게 넓어지겠네. 저쪽에도 베란다가 있고. 전용이 39평이네. 아, 저희가 아. 36평인가 그러거든요. 똑같은 46평에 사는데 반센자는 전용 면적 35평, 여기는 전용 면적 39평. 거기다가 베란다도 있잖아. 베란다까지 확장을 하면 거의 전용 면적 40평 넘게 나오겠네. 이게 95년도 준공이라 하더라도 80년도에 지어진 상품이랑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규제가 별로 없어. 없었지. 발코니 확장을 하면 세시 새로 달아가지고 50한 5평대 아파트 정도의 넓이일 것 같아. 이 정도면. 이거 확장을 해도 벽이 온열과 이런 게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세시 다 바꿔야지. 그러려면. CC를 바꾼다고 달라진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 이 벽 자체가 워낙에 내가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어도 나는 이중창이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우풍이 계속 불거든. 이게 준공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랑 한양아파트가 80년 초반, 뭐 70년 후반이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95년 준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한 상태에서 지어졌는데도 그렇게 못 지었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뭐 이거였어. 95년도에 지었지만 80년대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이 분당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이다. 이게 제일 젊은 아파트인데 분당에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시범 중에서.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그래도 한 5년 이상 빠를 텐데 다는 아니겠지만 80년대 기술과 별로 진보한 게 없는 기술로 지었다는 거지. 왜냐면 파크부만 보더라도 여기랑 10년 차이 텐데 거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 근데 가격은 여기가 더 비싸. 평당 가격은. 재건축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명한 차이가 있었거든. 저쪽에 37평과 우리 아파트가 항상 비슷하게 최근에는 비슷하고 역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정자동이 이게 탄천 끼고 저거 따라오면 잠실도 가요. 그러니까 저거 따라가면 잠실까지 그렇지. 간다네. 저거 자전거 타고 가면. 맞아, 배 타고 가도. 배는 좀 그래서 분당을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 천이 있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이 처음 지어질 때 생겼던 아파트들 그 상록마을, 느티마을, 뭐 정든마을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정자동 먹자골목을 포함한 주상복합 이쪽은 주상복합 단지 이쪽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근데 그렇지. 판상형 아파트 단지 부동산 업자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처음에 여기 이사 올 때 여긴 정자동, 여긴 청자동이라고 불렀어. 청자동 쪽이 카페거리 있잖아요. 오늘 영정이랑 아파트 촬영하는 김에 정자동 카페 골목도 가서 상권 뭐 얘기를 또 해볼 건데 네. 근데 아파트만 놓고 보면 파크뷰가 최근에 2023년 2월 달에 실거래된 거를 보면 공급 면적 기준 70평이 24억에 거래가 됐고 공급 면적 기준 50한 4평 정도 되는 게 18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여기 46평 공급 면적이 17억 5천에 거래가 됐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파크뷰 54평과 여기 46평과 가격이 1억 차이 정도 나는데 공급 면적 기준으로 10평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평당 가격으로 보면 여기가 더 비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파크뷰도 2022년 중순의 시세보다 한 20% 정도 떨어진 거고 여기도 2022년 중순의 시세보다 20% 정도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 69제곱미터는 2022년 중순에 14억대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2023년 2월에 실거래된 거를 보면 최저가가 10억대 거래가 됐어. 20% 정도 떨어졌다. 파크비도 20% 정도 떨어졌다. 역전되기 시작한 게 최근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부 발표가 가장 큰 이슈였을 테고 최근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역전된 것 같고 일단 그 전부터 동네 조짐이 좀 달랐어. 어떤 이슈가 있냐면 강남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보통 40년대생들 대부분 다 이제 노인분들. 그래서 아침에 나가는 광경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손주가 유치원에 가는 뭐 이런 풍경이 가장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재건축 포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세대가 나가신 거야. 바뀌어가지고. 자식이 이어받았는지 밖에서 유입된지 내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수리를 하기 시작하네. 밖에 봤더니 차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야. 내 차가 제일 좋았거든. 너 차 뭐지? 난 E클래스인데 클래스 왜냐면 어른들은 차를 안 바꾸시니까 맞아요. 뉴그랜저도 있었고 엑스지도 뭐 무지하게 많았단 옛날 말이야. 진짜 다이너스티 이런 차가 20년 엄청- 전에 그렇지, 현대차 그렇지. 막 이런 게 그랬는데 지금 그 차를 싹 빠지고 젊은 다 사람들이 좋은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 이게 이제 몬테크가 시작하는구나. 페라리아 이런 차들도 많아? 그런 건 없는데 페라리 주차가 너무 힘드니까 또 애들이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돌도 던져보고. 여기는 그 정도 수준 아니야. 이게 몬테크가 시작되는 거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값어치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고민을 해봤지. 어디서 오는 사람들일까? 서울에서 오진 않았을 거야. 네. 동탄, 뭐 수원 밑에 쪽에서 맞아요.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 느낌이 아, 그쪽이 집값도 비싸지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 또 이제 재건축한다고 재개발한다고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잖아요. 40대, 50대 이분들이 소득이 좀 많이 증식이 됐을 것도 예상이 네. 되고 주식이나 뭐 코인 여러 가지 이유로 맞아요. 그래서 거짓말지 못하면 한 60%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고 일산이다 보니까 95년에 준공이 됐으면 95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을 네. 거고 그 당시에 95년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젊은 층은 거의 없었을 거고 40, 50대가 가장 많았다라고 해요. 거기서 한 20년 정도 살았다라고 그렇죠.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미 한 60대, 70대 정도가 된 경우가 많을 거고 거의 7, 80대가 근데 그분들이 이제 팔고 나갔거나 자식들이 들어왔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네요. 왜냐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아. 충분히 엑시트할 만한 이유도 생겼고 경험상 이분들이 이 집만 갖고 있진 않아. 용인에 한 채 더. 부모님들은 용인으로 가시고 자식들이 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확인만 없지만 아까 뭐 일산과 여기와의 가장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직장이 많은 곳이고 저긴 직장이 별로 없는 곳이고. 그렇죠. 일산에 일자리가 완전 없고 베드타운이죠. 그치. 일산은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광화문이나 서울 약간 서부권 쪽.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강남 쪽이 많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여기 삼성, 용인에도 지금 하이닉스 맞아요. 계속해서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용인 성북에 사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생각하면 분당이 훨씬 네. 낫다. 분당의 전통적인 사람들은 지금 더 서양과 순회를 선호할지 모르겠지만 나같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상권과 주거가 같이 있는 동네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았나. 분당 판교가 세계적으로 유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신도시거든. 네. 왜냐면 이게 일자리가 같이 믹스가 되다 그렇지. 보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고 여기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분당에도 집을 사고 이게 가장 선순환으로 좋은 신도시의 모습인데 이렇게 만들기가 진짜 어렵거든. 진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가 정말 잘한 케이스라 그러더라고요. 두산 사옥이 여기 들어오게 됐고 현대중공업도 들어왔단 말이야. 그 중에 부장급 이상들만 여기다가 집을 샀다고 치면 그러면 또 여기 분명히 매매가 또 그럴싸했을 테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파크뷰를 살까 여기 살까 고민했을 때 나는 재건축 노리고 여기 서서 몬테크 할래. 그럼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제이디킴 작품이 있네? 개봉도 못하고 있어. 왜 개봉도 안 했어? 너가 걸어둔다 그래가지고 2점 샀어? 야 제이디킴 작품 받기 어려운데 되게 예쁘다. 요즘 이거 신작이잖아 이거. 근데 프랑스 전시했던 그치. 거. 부자네. 잘 나가지. 잘 나가네. 분위기. 역시 분당 주민 네. 잘 나가네. 강남을 포기하면 할 게 많아. 이 그림 하나에 이게 30호구나. 30호면 경매 최고 가격은 한 1억 정도 찍혀 있거든. 최근에 구작이 한 7,500만 원 정도 찍혀 있고 이렇긴 한데. 그러면 여기 하나나 집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 이걸 하면 엄마가 되게 싫어할 텐데. 너희 어머니 내 거 안 봐. 옛날이라서 주방이라는 개념이 여성들의 공간이 작았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 이런 게 없구나. 전혀 없지. 아예. 세탁실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게 이런 부분들. 곰팡이스럽구나. 이게 습하다 보니까 네. 도배가 잘못되고 오래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습하기 때문에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만약 리모델링을 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는 거야? 리모델링 가지고 될까? 단기적으로야 뭐 이런 거 조금 깔끔하게 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물이 계속 배관도 오래됐고 네. 아 이게 나는 구조적인 문제다.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할 거면 반대할 거였거든. 차라리 더 버텼다가 나중에 재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야 근데 이거 재건축 되려면 15년에서 근데 사실 나는 걸릴 것 재건축을 바라고 온 건 아니야. 살기 편리해서 온 거지. 당시에 집을 살 때도 정자역이 들어올 때였거든. 그러니까 신분당상. 지금도 솔직히 이런 이슈
이슈 때문에 재건축 버프를 받고 있지만 될까? 지금 사발퍼도 7년 뒤인데 이게 이 정권 내에서 한다고 쳐도 그렇죠. 15년 내인데 내가 과연 환갑이지 않을까? 굳이 내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 것까지는 아니고 네. 드라마틱한데 소득이 바뀐다면 물론 강남을 가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는 거고 그 뷰가 요 야, 너 이거 와인병은 뭐니 이거는? 향진의 흔적. 야, 쿠룩 98, 크리스탈 90, 시네커는 프리에르 로크 뭐 스코시들이 야 이거 모으면 강남 이거 한 거의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먹은 고깃집을 거. 차리려고 했는데 아직 못 차려가지고 여기가 아까 말한 그 숲뷰야. 야, 그래도 여기가 이제 여름이나 가을 되면 되게 예쁘겠다. 되게 좋아. 이게 다 이제 여기 우성 아파트인 거지. 그치. 저기 색깔 다른 게 다른 아파트인 그렇지, 거고. 그렇지. 야외 농구대도 있네. 여기 놀이터도 있고요. 아, 여기도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평일 낮이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이 자리가 그치, 아직 많이 안 주말? 차 있고 주말 되면 꽉 차서 이제 밀어서 주차하고 막 이래야 되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 최대당 주차 대수가 1.1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젊어지니까 확실히 친구들이나 이런 네. 외부인들이 유입이 되게 많아졌어. 여기는 식탁. 그리고 저기 TV, 여기 거실 소파가 있고요. 이거는 미구엘 페이안토라는 작가인데 나도 이거 한 점 가지고 있어요. 이 작가. 너무 네, 먼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좀 많이 뒤집어 쓰고 있구나. 원주민들이. 방도 좀 보여주시면. 컴퓨터방. 아, 컴퓨터방. 골프. 아유, 우리 하느님 골프 잘 치는데. 네, 우리 아버지. 여기 이렇게 장롱이 이렇게 안에 있고 여기 붙박이. 이제 베란다랑 연결이 돼 있고 방은 넓다. 근데 여기는 방이 넓은데 거의 60평대 아파트 안방인데 이 정도면? 아, 여기 전용 면적이 되게 크구나. 우리 집 안방보다 큰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에 그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쪼개져 드레스룸. 있어가지고. 그렇지. 드레스룸이 없구나 여기는. 드레스룸까지는 아니고 여기 여기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저희는 사실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욕조 있고 이 훨씬 안에. 큰데? 그러니까 요즘 네. 신축보다 훨씬 넓네. 네. 그렇지. 요즘 아파트 기준이면 여기가 거의 58평. 10평도 넓은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큰 게 베란다 아니라 많으니까. 요즘 아파트가 작게 나오는 거지. 아, 요즘 아파트가 규제 때문에 더 작게 나오는 이것저것 거구나. 빠져가면서. 방 2개를 봤고요. 이 방이랑 똑같은 방이니까. 네. 여기는 그냥 창고처럼 와인 쓰는. 창고니까. 아, 와인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네, 혼자 이렇게 48평을 쓸 때 이게 클 것 같지만 인간은 또 적응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 맞아. 온갖 방을 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아, 맞아. 내가 지금 75평 살잖아. 좁아. 100평 가도 좁아. 실내는 잘 봤고요. 이런 건 뭐야? 이런 이건 거는. 나중에 그냥 아버지가 휴게소에서 사오신 것들. 휴게소에서. 여기도 약간 작품 같은데요? 아니, 이거 떨어진 것 같은데. 놀리지 마. 놀리지 마. 인테리어 한 그런 사진들을 보면 요즘에 너무 잘 되니까. 아, 우리 제이디킴 저거 오픈합시다. 하나는 수채화고 하나는 이제 유화구나. 유화. 이거 예쁘더라 되게. 제이디킴 워크 2023년 작품이구나. 포트레이 시리즈고 샵 10 오픈 한번 해봅시다. 예쁘다. 이번에 파리 전시할 때 맞아, 맞아. 여태까지 제이디킴 스타일이 꽃이나 막 이런 거 뭐 달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렸었는데 복식을 좀 그리더라고. 근데 복식 디테일이 되게 좋네. 눈망울 여기 표현이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 아, 이번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복식 표현도 되게 좋네. 이건 수채화죠, 이거는. 네, 우리 딸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갑시다. 남자들끼리 손으로 먹으면 돼. 네. 나 손으로 안 먹는데 딸기. 여기는 죽향 딸기고 나, 장애 딸기. 나 포크 주면 안 돼 나는. 아, 저 새끼 저. 하느니가 가락시장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과일 과일 유통을 유통. 하는데 죽향하고 이거 차이가 뭐야, 하느나? 품종의 차이고 이제 장애 딸기 같은 경우는 일본 품종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키운 종이. 그래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샤르도네냐, 쇼비뇽 블랑이냐 뭐 그렇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장애는 실제로 돈을 주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딸기가 원래 역사가 되게 짧은 거라고. 나 근데 너한테 사 먹는 딸기들은 진짜 맛있더라. 이게 와인하고 비슷해. 좋은 밭에서 좋은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게 가장 상품질이고 같은 밭이라도 또 생산자가 별로면 저품질의 딸기가 나오고. 이거 모든 산도가 과일을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산도가 있어 딸기에. 딸기는 없어 딸기. 장애는 향이 되게 좋아. 딸기 향이. 하느니한테 딸기 주문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따로 요구하시고요. 네.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맞습니다. 탄천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4개의 마을이 있는데 상록마을이 가장 좋은가요? 아파트 컨디션은 다 비슷비슷할 텐데 여기가 알려진 바 입지적으로 좋고 역세권에 학교 있고 학원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자역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신문당선뿐만 아니라 또 정자역 상권도 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 입장에서 학교도 있고 양 옆으로 다 학원 가고 임해동에 많이 있던 학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들었거든. 왜? 초중고등학교가 진짜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다 가장 늦게 지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서현순회가 항상 메인 학군이었고 정자동은 좀 밀려있는 학군이었는데 여기가 신규 유입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 저희가 이제 분당 내에서는 이제 아이들 키우기 좋다. 그건 오케이. 근데 탄천 하나를 끼고 왼쪽에는 주상복합하고 카페 골목이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게 없더라고 그쪽은.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저쪽 네이버 뒤쪽으로 미금역과 정자동 사이에 또 학교들이 여러 개가 또 있고 아, 그쪽에. 학교부에도 학교가 있어. 요 상권에만 없는 거지 그 옆으로는 다 있고 그렇지. 그러면 상록마을이 그래도 이 마을 4개 중에서 대장주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정자하고에 가까워 거리 때문에 그런 거네요. 거리는 다 가까운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파트 컨디션이 좀 낮고 고평수가 더
다른 데는 좀 다른 더 데 약간 주공 아파트 아, 이것보다 더안 좋아요? 그렇지. 왜냐면 91년도 뭐 92년도 그 재밌는 거는 사실은 분당 이 동네가 개발될 때 저쪽 방향에 불곡산이라고 있어. 마운틴 뷰를 기점으로 개발이 됐대. 거기 LG 아파트나 청구 아파트 원래 이쪽이 더 좋은 아파트야. 근데 이 탄천이 원래 물이 없던 게 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개발되면서 여기가 뜬 거지. 그리고 이제 분당선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이제 여기가 확 뜬 거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쪽이 더 원래 우선적인 아, 동네인데 원래. 중공년도는 다 비슷하네요. 비슷하지. 여기가 그럼 가장 큰 평수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큰 평수 나면 분당이 없을 거야. 있는 아파트도 있을 거야. 우선 아파트 3단지잖아. 1단지, 2단지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거기도 분명히 고평수가 있고 일반적인 평수 얘가 더 큰 편이야. 평균 자체가 큰 편이야. 그럼 여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건표 18%에 1700세대면 상당히 큰 편이군요. 단지가. 여기 산책하기 좋나요? 아파트 단지 안에만 도는 건 굉장히 좋고 중앙공원 성해 걸음으로 한 15분, 10분 탄천 가는데 뭐 5, 6분 분당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아마 중앙공원일 것 같은데 여기가 서현시범단지 여기가 순회동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이렇게 라인이 가장 대장주 동네야. 너는 이제 잠실에 되게 오래 살았었고 울산에 살다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왕십리도 살아봤고 잠실 리센츠도 살아봤고 그러다가 이제 분당으로 와서 분당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강남에도 살아봤고 송파구도 살아봤고 계속 밀려나가고 있네. 분당이 뭐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예산의 차이와 아파트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송파구나 삼풍이나 이런 데 갖지 못한 장점이 있는지. 분당의 가장 큰 장점은 표현이 조금 이렇지만 고만고만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크게 내세울 것도 크게 모자랄 것도 없는 중산층들이 많이 그치. 산다. 딱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출퇴근하는 것도 어렵지만 반대 입장도 힘든 거거든. 내가 만약에 직장이 이쪽에 있다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대안이다.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이제 내일이 휴일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강남 쪽에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거의 한 50분 걸렸어. 사실 실질적으로 정자동이 강남하고 가깝다고는 하지만 개포동이나 대치동 살지 않는 이상 핵심지라고 하는 우리 한강변에 있는 그 강남하고는 상당히 멀다라고 느꼈거든요. 멀죠.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보면 돼. 내가 만약에 상계동에 살아. 상계동에서 강남 들어가는데 또 50분 걸린단 말이야. 그냥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강남이 아니라면 상계동이나 여기나 뭐 비슷한 서울 진입인데 좀 더 좋은 컨디션? 생각해보면 강남으로 접근성은 강남에 강남밖에 있는 데랑 없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힘들죠. 저는 신분당선 타고 왔거든요. 여기 너무 편해요. 몇 분이나 걸려요, 영정 씨? 아까 신사역에서 여기까지 24분인가 22분 걸려. 전 그럼 출구까지 한 30분 정도 네. 잡으면 신분당선이 훨씬 맞아요. 빠른 거지. 우리가 제스 타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지하철 나가터로 타고 다니겠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또 이게. 신분당선이 엄청 컴팩트한 노선이라서 빨리 가요. 근데 좀 비쌌어. 비싸긴 4,000원 하거든. 들었어.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너 분당 주민이잖아. 10년 살았으면 이미 분당 알만한 건 다 알잖아. 분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평을 하자면 어때요? 분당의 장점은 강남이 아닌 곳은 가장 좋다. 강남이랑 되게 비슷해. 서울에 있는 맛집들 분당에도 들어와 있거나 근데 그런 하이엔드 맛집은 하나도 없잖아. 없지. 하이엔드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가족 중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비싸.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음식들? 미드급 CC들은 다 들어와 있어. 아, 하이는 아니어도 이제 미드급들은 다 들어와 있지. 중상위 테이스트를 가진 사람들을 네. 충족시켜줄 만하다. 그만한 그 정도 먹다가 가끔 먹고 싶으면 서울 한번 올라가서 그렇지. 먹고 이 서울 정도 가면 하면 딱 되는 좋을 거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리정돈되어 있는 도시, 깨끗하고 국내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서울을 무리하게 가고 싶진 않은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가장 장점이고 단점은 결국 강남이 아니라는 거. 또 뭔가 이제 문화시설을 내가 즐기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그렇지.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너가 일하는 곳이 다 강남이나 뭐 서울에 있는데 결국은 다 서울로 그렇지. 다시 가야 되는. 강남에 별로 갈 일 없는 분들은 차기가 되게 이게, 좋은. 이게 포인트야.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이사해서 놀랬던 건 뭐냐면 차를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그렇게 돌아다녀도 1년에 10,000km 채우기가 그렇게 어려웠거든? 여기 살면 금방 올라가. 그냥 2만이 넘어버려. 그렇지. 그리고 뭐 대리비, 택시비. 그리고 중요한 건 너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들이 안 놀러 오질 않아. 맞아요. 나 하늘이랑 친한데 네. 나 얘 이사 온 게 17년 전 이사 왔잖아. 나 오늘 처음 왔어. 왜냐면 갈 일이 없거든. 촬영하러 올 때도 큰맘 먹고 오잖아요. 나같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고 내가 만약에 수원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굳이 강남에 가서 내가 힘들게 쫓아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분당에서 내가 여유 있게 사는 게 더 라이프는 네. 만족스럽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행복도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나가서 이제 촬영을 하자. 그래도 복도식 아파트가 아닌 게 어디야? 복도식이 있어. 복도식이 작은 있어? 평수는 복도식이 있어. 아, 작은 평수도 복도식이야. 복도식이면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보호가 안 되잖아. 근데 옛날 아파트는 다 그래요. 도곡렉스도 복도식이 있어. 네. 되게 깜짝 놀랐어. 2006년인가 5년이 지어졌는데 강남 한복판에 복도식 아파트가 있다니 2005년이나 6년이 지어졌는데. 쪽이 학원가. 저쪽에 가면 이제 이마트가 있고 어. 서울대병원이 있고
단지 한 바퀴 돌아봅시다. 일로 가시죠. 한번 안내를 해주세요. 46평 너가 살고 있잖아. 관리비 얼마나 나와? 원래 혼자 사니까 20만 원, 30만 원 진짜 사이가 싸. 나왔었는데 전기세 다 포함해서? 그치. 최근 난방비 떼지면서 46만 원이 나오더라고. 아 난방비가 올라서 그래도 싸다. 평당 10,000원도 안 하네. 커뮤니티 이런 건 없지 여기. 없지.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계단에 막 나무가 빠지는 거 보니까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계단이 막 빠지던데 막. 그 밑에가 이제 주차장. 주차장 협소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 굉장히 협소하고 일단 너무 부족하니까 20평대부터 60평대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50평대까지 있지 않아? 58평. 여기도 농구대가 있네. 건폐율이 18%밖에 안 되니까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으니까 여기저기 뭐 이거 나무도 많고 되게 좋다. 단지가 되게 이뻐요. 꽃 피고 막 이러면 예쁠 것 같아. 산책하기 진짜 되게 이뻐. 좋고. 단점은 지상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새똥이 너무 많아.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데 새들이 똥을 아, 싸는구나. 까치가 되게 많은데 너 생각나지? 내 동생 로마 갔다가 같이 로마에서 새똥 맞고 매운나 싶었더니 새똥 맞아가지고 저도 맞아봤어요. 머리에 제대로 맞았어. 이런 데는 되게 높다. 여기는 20몇 층까지 돼 있나 보네. 우리 것도 22층까지 비슷할 거야. 꼭대기층 가면 그래도 뷰가 좀 더 좋겠구나. 그래도 근데 여기가 이게 재밌는 게 이제는 이쪽 뷰가 더 좋아진 거잖아. 탄천뷰랑 시대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또 작은 평수. 옛날에 몰랐던 그렇지. 거지. 근데 몰랐던 탄천이 안 거지. 좋았으니까 다시 지으려면 이제 바꾸겠지. 그래도 여기 걷기 괜찮은 것 같아. 일로 쭉 가면 뭐가 나와? 순회, 서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 그런 아파트 식으로. 나오던데. 아파트. 느티말. 네. 느티마을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네. 상록마을에 느티마을로 넘어왔네. 걷다 보니까 일로 내려가면 정자역. 내려가면 정자요. 여기가 정든마을이나 하는 분들이 정자역 가러 가시는 길. 아파트끼리 게이트로 폐쇄가 된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네. 같은 단지니까 크게 보면 한 보통 층만 찢게 돼 신도시들이 있네. 이래요. 아니 신도시가 반포만 이런 해도 반센자 뭐 그렇죠. 아리파 저희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다 가족이 나눠져 놀이터도 있잖아. 옆 놀이터 못 가거든요. 그리고 서로 공유 못 하잖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강남이 되게 폐쇄적이야.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다 연결이 돼 있네. 이렇게 되게 재밌다 여기 이것도. 단지가 크진 않고. 저희는 작은 단지인데도 바리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반센자는 걸을 데가 없어. 맞아. 한 1.5m 잠깐 뛰어갔다 오는 느낌. 근데 여긴 널찍널찍해 좋다. 그리고 사람 사는 느낌도 나고. 근데 여기 확실히 시니어 분들이 많다. 많지. 아 여기 복도식이네. 저기는 30평대. 평형에 따라서 어디는 복도식이고 어디는 복도식이 아닌 대로 지은 거는 조금 그렇긴 한 것 같아. 90년대에는 삶의 질보다는 때려 넣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또 30평대, 20평대가 또 주력이 되면서 와 이거 재건축은 좀 쉽진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동네보다는 우리가 더 재건축이 빠를 수 있는 게 아직 조합은 설립 안 돼 있지. 추진위원회만. 조합 설립도 안 돼 있으면 뭐 한 15년 15년 여기 정자동 우성아파트 재건축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여기를 좀 찍어봤는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고 뭐 단지도 다 둘러봤어요 이렇게. 영현 씨 어땠어요? 여기 둘러보면서? 단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되게 사람 사는 곳 같고 어. 아파트만 조금 신축으로 바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거주 환경이나 이런 거는 강남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느나 너는 네.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때?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 그렇지 뭐 짜박짜박하게 나온 거 말고는 어. 처음인데 10년 만에 와줘서 고맙고 임마. 모르겠어요. 분당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만족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나이가 들면서록 좋은 곳이 아닌가. 재건축이 되면 강남 꿈을 접을 수도 있을 만큼 근데 재건축이 안 되면 열심히 돈 벌어서 가야죠. 시설이 너무 노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난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탄이나 저 그치. 광교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가 재건축이 다 되면 동탄 강교가 오히려 폭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때 드네요. 되면 또 거기 또 약간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지금 문전동 패밀리 아파트랑 가격이 비싸졌어요. 네. 패밀리 아파트가 싼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굉장히 재건축 기대감 네,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그 순간 나도 고민이 되더라고. 기변을 할까. 주민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되게 부풀어 있나요 지금 그러면? 부풀어 있지만 사실 장투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제 애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안정됐을 때 바뀌어주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그 어찌됐든 되면 좋지. 네 재건축이 되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빨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이 보니 이거. 네. 특별법 뭐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재건축이 돼서 한은이도 좀 더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